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친애하는 X가 김유정 배우의 소시오패스 연기 도전으로 벌써부터 그 화제성이 어마어마한데요. 오늘은 이 드라마의 원작, 웹툰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결말까지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포를 포함하고 있으니 미리 내용을 알고 드라마를 더 깊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팬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한 영화 시상식에서 레드카펫 위를 우아하게 걸어오는 최고의 톱스타 백아진. 그녀는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다른 채널에서는 충격적인 방송이 나가고 있었는데요. 심층 보도 다큐 딤하트에서는 여배우의 두 얼굴이란 제목으로 백아진이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증언하고 있었죠.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아진, 그녀는 인구의 약 4%에 해당한다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 바로 소시오패스였던 것입니다. 감정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며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폭로가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모든 비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녀의 엄마는 술에 취하면 어린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지는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진의 아빠 백성규는 골칫거리였던 아진의 엄마를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사고로 위장해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건 어린 아진이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딸의 충격은 아랑곳 않고 아빠는 어린 딸에게 아빠가 돈 많은 새엄마 만들어줄 테니 엄마는 술 먹고 계단에서 구른 거라고 지금부터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조사를 나왔을 때 아진은 아버지의 말대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아진의 아빠는 한 재력가 여인의 집에 아진을 데리고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아진은 그 집에 있던 아빠 여자친구의 아들 윤준서와 함께 살게 되죠. 준서는 아진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학대받고 상처받은 아진에게 따뜻함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훗날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픈 준서를 밤새 간호해주던 아진은 준서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돌아가셨다는 준서의 친아버지는 준서와 전혀 닮지 않았고 오히려 준서네 집 운전기사가 준서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아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준서의 진짜 아빠는 운전기사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지는 그 사실로 준서 엄마의 약점을 잡은 후 그녀에게서 고가의 쇼핑, 용돈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아진이 꼴보기 싫었던 준서의 엄마는 아진이 이 집에 있는 한 혼인신고는 절대 없다며 아진의 친아빠를 몰아세웁니다. 그때 아진의 아빠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진을 성인물 촬영에 팔아넘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준서의 엄마에게 아진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아진의 몸에 상처 하나 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이 집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한 아진은 준서 옆을 항상 지켜주며 너희 엄마는 널 사랑하지 않는다. 너 옆에 있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라며 꾸준히 가스라이팅을 했고 이를 알게 된 준서 엄마는 아진을 물속에 처박으며 폭행했습니다. 이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엄마를 말리고 아진을 구할 수 없었던 어린 준서는 큰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아진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진의 아빠가 아진을 팔아넘기려던 그날, 모든 상황을 미리 파악한 아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튼튼해서 계단에서 굴러도 쉽게 안 죽어요. 라는 말을 남기면서 스스로 계단에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냉철함. 이것이 바로 백아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아진은 법대를 목표로 할 만큼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법대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아빠를 직접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학교 생활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윤준서를 좋아하는 같은 반 심성이란 아이와 묘한 신경전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진에게는 윤준서 말고도 완벽한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재호라는 아이였죠. 재호도 아버지에게 끔찍한 폭력을 당하며 살아온 아이였는데 아진은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재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접근하죠.
사실 아진의 인생에서 최초로 누군가를 동정했던 사람이 김재호였습니다. 물론 그 동정심마저도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지만요. 돈이 궁했던 아진과 재호는 학교에서 비밀리에 고리 대금업을 운영합니다. 아진이 기획하고 재호가 실행하는 구조였죠. 재호는 돈을 수금하고 비밀 장부를 관리했습니다. 높은 이자로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재호가 비밀 장부가 담긴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이걸 심성이가 죽게 되고 아진과 재호가 학교에서 일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까발려 백아진의 이중적인 모습을 친구들에게 터트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진 역시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라면 모든 것을 들어주는 준서를 이용합니다. 아진은 성희가 준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준서를 시켜 성희에게 고백하게 하고 사귀게 합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 준서는 성희에게 양호실 간다 하고 교실에 단둘이 있자고 성희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교실에 들른 성희에게 다시 미술실로 오라고 하죠. 그 순간 김재호가 교실에 들어와서 다른 학생들의 물건과 담임선생님 결혼 선물로 아이들이 함께 모았던 돈을 성희의 사물함에 몰래 넣어둡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오고 축의금이 사라진 걸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화살은 자연스럽게 체육 시간에 교실에 있었던 성희에게 향합니다. 아이들이 성희의 가방과 책상을 뒤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진이 말했습니다. 사물함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물함을 열자 담임의 축의금, 재우의 핸드폰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잃어버린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성희를 가리키고 있었죠. 결국 심성희는 도둑이자 거짓말쟁이라는 누명을 쓰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백아진의 계획대로 흘러갔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상대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백아진의 방식이었고 훗날 그녀가 저지를 모든 범죄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평생 학대받던 재호는 자신의 동생에게 마저 손을 대는 아버지를 보다 한계에 이르렀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맙니다. 패닉 상태에서 아진에게 전화를 건 재호가 자수하러 간다고 하자 아진은 차갑고 냉정하게 조언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불쌍한 가해자인지 어필해 울고 떨면서 후회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형량이 줄어들어. 재호는 그 말이 위로인지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편을 들어주는 아진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녀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그녀의 곁에 남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호는 3년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으로 향합니다. 1년 후 아진은 자신이 원하던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 300만 원만 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아빠를 감옥에 보낼 꿈이 한 걸음 가까워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아진의 아빠는 계속해서 아진에게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돈을 요구하러 온 아버지는 거절하는 아진을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아진은 크게 다쳐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고 결국 대학교 등록금 납부 기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입학이 취소된 거죠. 모든 꿈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아진은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한 아진은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얼굴로 아진 덕분에 카페에는 손님이 가득했고 사장은 그런 아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아진이 이 카페에서 일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아진은 카페 사장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목숨 걸고 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의감이 넘치고 남을 돕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는 사람. 아진은 그를 자신의 아빠를 제거할 완벽한 도구로 점찍고 알바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진은 털모자를 쓴 스토커에게 시달리는 불쌍한 피해자를 연기했고 스토커가 쓴 것과 똑같은 모자를 구해서 자신에게 또 돈을 빼앗으러 온 아빠에게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신을 폭행할 때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노출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던 카페 사장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아진의 집으로 달려와 모자를 쓴 아진의 아빠를 스토커로 착각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결국 아진의 아빠는 죽어버렸고 사장은 특수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원수 같았던 아빠를 처치해버렸습니다. 아빠라는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한 아진은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연예계는 그녀의 재능을 발휘하기에 최적의 무대였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
완벽하게 감정을 연기하는 능력, 그리고 냉혹한 계산력까지 화려한 외모의 배가지는 단숨에 화제성 1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연기는 별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아지는 자신이 더 돋보일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이돌 출신 배우 레나였습니다. 레나는 톱스타 허인광과 사귀면서 인지도가 급상승했죠. 저 방법을 쓰면 나도 톱스타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아진의 다음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바로 아이돌 출신 탑배우 허인강이었죠. 아진은 허인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재해가 이루어집니다. 출소 후 흥신소에 취직한 김재호와 다시 만난 겁니다. 재호는 여전히 아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아진은 그의 감정을 이용해 허인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아진의 전략은 정교했는데요. 허인강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의 할머니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자신의 할머니를 챙기는 아진에게 허인강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허인강이 가장 필요로 했던 관심과 지지를 아진은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아진에게 의존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언론도 열광했습니다. 탑스타 허인강과 신인 배우 백아진의 열애설. 두 사람의 커플 사진이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아진의 인지도는 급상승했습니다. 드라마 주연 제의도 들어오고 CF 계약이 성사되고 패션 매거진 표지 모델로 발탁됩니다. 그렇게 아진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흐른 후 허인강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던 사람의 죽음으로 허인강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 순간에도 아진은 곁에 있어줬는데요. 밤새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를 건넵니다. 그래서 허인강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할머니처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허인강은 아진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몰래 프로포즈 반지를 준비했고 완벽한 청혼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아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허인강과의 결혼은 커리어에 방해가 될 뿐이고 그도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아진은 허인강에게 차갑게 이별을 고했고 허인강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찾아와 왜 헤어지는 거냐고 묻는 그에게 아진은 아주 냉정한 말투로 더 이상 선배가 쓸모 없어졌다고 그를 자극하는 온갖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허인강은 아진의 뺨을 때리고 아진은 무릎이라도 꿇으면 되겠냐고 하며 그를 떼어내 버립니다. 그런데 언젠가 협상 카드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아진은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죠. 한편 윤주선은 허인강의 전 여친이자 아진을 거슬리게 하는 아이돌 출신 배우 레나를 처치해달라는 아진의 부탁을 받고 어릴 적 심성에게 접근했던 레나에게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레나가 허인강을 만날 때 양다리를 걸쳤던 사실을 녹음해 언론에 폭로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허인강이 아진을 때리던 그 영상이 실수로 함께 유출되면서 레나뿐만 아니라 허인강도 한순간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허인강, 할머니도 떠나고 사랑했던 연인도 배신하고 대중도 등을 돌리고 커리어가 무너지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허인강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게 아진은 또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죠. 허인강이라는 디딤돌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아진. 그녀의 다음 목표는 재벌이자 여성 슈즈 브랜드 크로슈의 대표 문도혁이었습니다. 그와 결혼을 해 더 자신의 힘을 키우고자 아진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도혁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거 문도혁은 아나운서 차유미와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를 통해 문도혁의 난임이라는 사실을 백아진이 알게 되었습니다. 차유미도 문도혁 문제로 계속해서 유산을 하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런 그가 자기 닮은 아들 하나 낳는 게 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문도혁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 그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아버지를 누구로 할 것인가? 아진의 선택은 문도혁과 혈액형이 같은 윤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아진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런 준서에게 아진은 자신이 과거에 알고 있던 준서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며 그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자기 집 운전기사였던 사람이 자신의 친아빠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준서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아진은 그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미리 문도혁의 비서를 포섭해 윤준서의 칫솔로 태아와 친자 검사까지 해서 임신 증거를 만들어 놓은 아진은
문도혁과 결혼함과 동시에 아이를 지울 계획까지 가졌습니다. 한편 눈치가 빠른 문도혁은 아진이 임신했다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문도혁은 그런 아진을 내치지 않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결혼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브랜드 확장을 위해서 아진을 모델로 전면에 내세우고 그런 아진에게도 몇 개의 회사를 넘겨주겠다는 시기였죠. 그러는 사이 준서는 아진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문도혁과 결혼하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엄마에게 폭력을 당하던 아진을 지켜주지 못했던 죄책감으로 평생을 아진 옆에서 아진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내리는데 일조했던 윤준서. 준서는 그런 자신이 아진을 더 망쳤다고 생각하면서 이제서라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진을 멈추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출 생각이 없냐고 아진에게 기회를 줬지만 아진은 문도혁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윤준서는 자신의 실명도 노출한 상태로 아진이 이제껏 행해왔던 온갖 이중적인 모습들을 방송국에 제보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아진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차례로 인터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진의 계략으로 도둑 누명 쓰고 학교에서 쫓겨난 심성이부터 자살한 허인강의 동생 하인모, 그리고 레나까지 모두 하나같이 그녀가 괴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아진의 본 모습이 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아진은 준서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강물에 뛰어들어서라도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오늘 밤에 자신의 시체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구급차나 제때 보내라고 준서를 협박합니다. 아진은 목숨을 내놓고 쇼 한 번 하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세상이 이딴식이니까 자기도 이딴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물로 뛰어들려는 그때 김재호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한편 방송이 나간 후 대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백아진 관련 기사로 도배가 되었고 수만 개의 댓글은 아진을 비난했습니다. 광고는 전부 취소가 되었고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에서 하차 압력을 받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약혼자 문도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혼을 발표했고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욕망으로 쌓아올린 백아진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그녀 곁에 남은 단 한 사람, 바로 김재호였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더라도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던 아진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둘 다 끔찍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둘 다 생존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믿었죠. 나랑 같이 가자. 여기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재호는 아진을 데리고 홍콩으로 떠납니다. 몇 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진서는 소설가로 이전에 백아진과 자신의 얘기를 모티브로 공동정범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다큐 방송 이후에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인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준서 앞에 아진과 홍콩으로 떠났던 재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진의 근황을 알려줬죠. 아진은 홍콩으로 가 결국 준서의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호와 함께 바를 차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외모가 빛났던 아진에게 무역 사업을 크게 한다는 남자가 계속해서 청혼을 했고 아진은 딸을 버리고 그 남자에게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도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아진을 싫어했던 그 딸은 엄청나게 높은 계단 위에서 아진을 밀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크게 다친 아진은 예전의 얼굴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수차례 성형수술을 해야 했고 현재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딸이 보고 싶다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했죠. 한편 또 한 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친애하는 X를 출간한 윤준서는 기념 사인회에서 어떤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 이름으로 사인을 해달라고 했죠. 그 엄마 이름이 바로 백아진. 깜짝 놀란 준서는 사라져가는 그 아이와 아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재호가 전해준 아진의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떤 복수가 널 가장 괴롭게 할까 매일 생각했어. 네가 날 망가뜨린 이유가 우리 아이라면 나 역시 같은 무기로 널 망가뜨릴 거야. 그러니 준서야, 어느 날 우리 아이를 보게 된다면 절대 아는 척하지 마. 난 우리 아이에게 너라는 존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거든. 이렇게 준서는 평생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여자의 손에서 자라는
자신의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친애하는 X의 원작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솔직히 이 작품을 보는 내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백아진이라는 캐릭터는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혐오스럽고 안쓰러우면서도 용서할 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범죄, 새어머니의 폭력, 그녀가 겪은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그녀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런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곧 방영될 드라마가 이 복잡한 원작을 어떻게 영상으로 옮길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김유정 배우의 파격 변신도 기다려집니다. 오늘 영상이 드라마를 기다리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원작을 미리 알고 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